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일정 그리고 그 형식이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또 어제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도 김 여사 관련한 한 대표 요구안에도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과 국민의힘의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앵커님. 예, 위원님 지금 뭐 곡성 내려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예. 이번 선거에서 곡성에서 저희는 3점 몇 프로밖에 못 넣는 패배를 했습니다만, 예. 열심히 뛰어준 우리 후보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곡성에 내려가는데요. 제가 같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도 오늘 같이 가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금정 선거가 제일 중요했고 금정에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력 투구를 해서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금정의 당선 인사가 아니라 가장 표를 적게 얻었던 전남 곡성에 낙선 인사하러 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거는 네. 저희는 이번에 영광에는 후보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랬죠.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모른 척해버리고 서운하다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정과 강화에도 물론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갈 거지만요. 패배한 지역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한동훈 대표의 서진 정책 이런 거 일환입니까? 그렇게 정책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당대표로서의 선거를 바라보는 자세와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일정 오늘 나와요?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홍철호 수석이 국회에 왔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표께 여쭤보니까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도면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형식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정진석 실장이 배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대통령과 대표 두 사람만 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럼 잠시 뒤면 나올 거니까 제가 괜히 섣부르게 얘기했다가 망신당하기 십상이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신중히 생각을 할 것이고 저희는 심도 높은 그리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단독 만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만남도 지난번에 추석 이전에 만나는 것들 혹은 추석 이전과 이후로 옮겨지면서 계속 미뤄져 왔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되고 이것조차 무산시킨다면 상당히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이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할 수도 있었던 금정에서 이겼으니까요, 크게. 자, 그런데 그 선거 원인을 놓고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개인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거 이게 먹혔다는 거고 어제 친윤계 의원들 인터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준 거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이 온도차는 왜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이른바 친윤계라는 분들은 기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선거 끝나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얘기는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겠다. 심지어는 물러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선거가 저희의 압승으로 끝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저는 현장에 강화도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부산 금정에도 내려갔습니다만 이번 금정에서 저희가 22%포인트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약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6번이나 그 지역에 내려갔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직접 거기서 4시간 동안 금정 그 거리를 걸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면서 지지를 호소했던 것 그게 큰 변곡점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그 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 구청장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부정 비리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것이 금정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고 예. 세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는 현지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그래요. 만약에 이 선거에서 지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을 몰아내려고 할 것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마저 여기서 쫓겨나가고 나면 우리 당은 보수는 괴멸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었다라고 예.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김건희 여사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선거에서마저 지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큰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오히려 보수표를 결집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선거를 승리하고 나서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기자 질문에 답하던 것보다는 강도가 좀 세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왜 공개석상에서 더 센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환점을 돌아갈 시기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2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예. 솔직히 그 기간 내내 김 여사 문제로 해서 당이 질질 끌려다니고 국정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2년 6개월 더 이렇게 가야 되나요? 국민들은 민생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북한의 도발, 국제관계의 어떤 국제 질서 정세의 어떤 그 급격한 변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김 여사의 늪에 빠져서 김 여사의 논란에 빠져서 계속 김 여사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끝난 선거의 민심도 한동훈 대표가 그 선거 전부터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 민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만나는 이 독대의 기회를 앞두고 예. 목소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해법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위원님, 뭐 친윤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물밑에서 좀 이렇게 조용히 해야지 대놓고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받는데도 부담 있는 거 아니야? 독대 앞두고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지라고 친윤계 의원들은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 이전에 예.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 왜 물밑 대화가 없겠습니까? 물밑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것을 고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제가 알기에는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이제 한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물밑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런 것들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이고 어불성설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 물밑 대화에서 의견을 전달했으나 용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움직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세게 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이거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거 안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반응은?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선 라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적절한 라인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선 라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상황 그리고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명분이야 뭘 내세우든 간에 대부분들이 우리 기자들 모두가 느끼고 알고 있는 그 여사의 라인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그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는 의정 갈등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선으로 후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예. 같은 차원에서 여사와 관련해서도 계속 여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엉뚱한 조언을 해서 여사를 더 공궁에 몰아넣었던 쉽게 얘기하면 마포대교 순시 논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대체 누굽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다 알려진 얘기지만 양정철 무슨 비서실장 예. 박영선 총리. 그 국무총리 설 있을 때 예. 그 비서실장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서들은 그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리에 남아 있어요. 이게 예. 말이 됩니까? 비서실장의 얘기를 밑에 비서들이 그 부인하고 예. 그걸 반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하극상이 벌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예. 믿고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자, 정리돼야 됩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전엔 대외 활동 자제를 요구했는데 이번엔 중단이라고 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가.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해외 방문에서도 있었던 개인 일정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재보궐 선거 때도 대통령이랑 따로 가면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네. 뭔가 이 한동훈 대표의 대외 활동 자제 요청, 중단 요청 이거에 좀 반응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저희는 일치라고 그렇게 보세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이라는 게 국빈 방문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지난번에 마포대교 뭐 소동도 그렇고 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홍준표 시장께서 얘기하셨다고 차별화는 1년 전에나 하는 건데 왜 벌써부터 하느냐.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정치공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2년 반 남았는데 여러 가지 국민적인 그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빨리 고쳐서 나머지 2년 반이라도 지지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지 저희가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이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1년쯤 뒤에 나는 대통령과 달라라고 뒤통수 치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을 주장하라는 거는 잘못된 정치공학이고 그동안에 그런 문법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이치모터스 어제 불기소 처분이 났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도인지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거는 사실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을 좀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 또 제가 비법률가라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주 손모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비슷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느냐. 왜 4년 5개월 동안이나 이것이 그냥 질질 끌었느냐.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일반론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어제 또 특검법을 또 발의했는데 더 센 강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재표결이 만약에 올라오면 지난번 4표보다 좀 더 이탈표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게 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저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대표가 그 가까운 분들에게 일제 단속령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 특검법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은 안 됩니다. 이것은 특검을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특검조차도 자기가 임명을 하겠다니까 이런 식의 특검법은 안 되고 최상병 특검법처럼 제3자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특검을 임명을 하고 그것을 여당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11월 달에 예정돼 있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특검법 이건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단속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과 아이들이 하는 짓은 당을 막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당 원로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본인이 대표를 하실 때, 선거 지원 유세를 가겠다고 했을 때 후보들이 오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뭐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의 원로면 원로답게 당 전체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이렇게 상명하복 관계, 대통령실이 기침하면 당이 몸살을 앓는 이런 관계는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거 홍준표 시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님 진짜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대통령과 대표의 독대 결과에 따라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일반 의원들께서 여론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표도 한종훈 대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쪽에서 그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